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되게 리눅스라는 OS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정말로 이제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실제로 이제 설치하는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은 아 이렇게 쉬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혹시 마이크 중간에 좀 안 들리시거나 방송 좀 상태가 너무 불량하거나 하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채팅창에 소속과 성함 꼭 남겨주세요. 네, 먼저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저희 리눅스 서버가 연결된 저희 KN 장비에 접속을 해가지고 직접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센토OS 7.9 버전의 그 리눅스 서버인데요. CC2000, CCKM, CCVSR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설치 파일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CC2000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CC2000 폴더를 그냥 임의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다가 이 설치 파일, 빈 파일을 넣어 주시면 돼요. 네, 그러고는 터미널 창을 열 겁니다. 터미널을 열어서 지금 좌측에 PPT 좌측에 보이시는 대로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네, CD, CC, EK 그쵸. 제가 CC, EK로 그 폴더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폴더명 이름을 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ls 그럼 이제 CC1000 이 CC, EK 폴더 안에 있는 이 CC1000 설치 파일이 여기 초록색 글씨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도는 뭐 리눅스 서버에서 쓰는 뭐 관리자 권한 같은 거죠. 수도 권한으로 이 파일을 열어주면 됩니다. 이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써줘야 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하면 수도 관리자 권한이니까
비밀번호를 칠하고 나올 거고요.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를 제가 잘못 쳤네요. 예,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니까 이렇게 설치 메시지가 뜨고 있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네요. 네, 채팅창에 소속 성함 써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네, 지금 런칭 인스톨러가 뜨면서 지금 윈도우 때랑 똑같이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이 뜨면서 이제 구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거랑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익숙한 화면이 나와서 반갑고 뭔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넥스트, 동의 체크해주고 또 넥스트. 완전히 윈도우랑 똑같죠. 전혀 이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시리얼 키를 넣어줘야 되고요. 지금 제가 오버 IP 스위치로 접속한 거다 보니까 살짝 화면이 깨지는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시리얼 키 입력해주고 예. 제가 세 번째 자리를 바꿔서 썼습니다. 네. 이제 설치 경로 확인해 주시고요. 넥스트를 눌러서 계속 설치를 진행하면 저 서비스 포트 체크 나오고요. 여기서 이따가 이제 CCKM도 같이 깔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서비스 포트를 HTTPS랑 HTTP 서비스 포트를 바꿔주셔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눌러서 계속해서 이제 컨티뉴 설치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스톨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채팅창도 한번 다시 볼까요? 예,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마이크 안 들리시거나 그러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지금 CC천이 계속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4%네요. 이제 4%. 네, 보시면은 전혀 크게 이제 어려우신 게 없죠. 예, 그렇죠. CD 하고 이제 그 설치 파일 올려놓은 폴더명 치고 ls 치고 sudo sh 하고 설치 파일 이름 치면 바로 이렇게 UI가 올라오면서 설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전혀 이제 어렵다고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좀 처음에 놀랐거든요. 너무 쉬워가지고. 네, 이제 26%, 27% 설치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이게 CC2000 용량이 커서 그런지 좀 오래 걸리네요. 테스트를 할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네, 그럼 기다리는 동안 다시 한번 반복, 네, 하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소속과 성함 꼭 써주시고요. 잘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사실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 PPT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설치 파일 옮겨 놓고 명령 저 세 줄만 쳐주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려운 건 없으세요. 그럼 이거 설치되는 동안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터미널 하나 제가 새로 열게요. 이게 저는 이미 뭐 사실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새로 설치하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방화벽 설정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저 방화벽 명령어는 사실 뭐 구글에 쳐도 나오는 거긴 한데, 네, 지금 창 크기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네, 다 이제 파이어워 CMD 여기 보이시죠? 똑같이 쳐주면 됩니다. 파이어워 방화벽 다시 CMD 띄고 다시 그리고 포트 8443. 이제 CC1000 버전 3부터는 HTTPS의 서비스 포트가 8443이기 때문에 8443을 쳤고요. TCP 이제 8443뿐만 아니라 실제로 설치를 하실 때는 요 8443도 열어주시고 8000번도 열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8001번, 8003번 같이 CC2000에서 쓰는 서비스 포트를 다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고 또 저 제가 사실 이미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건데 이렇게 명령어 쳐주시고 파이어워 리로드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개의치 마시고요. 다시 CMD 띄고 다시 리로드. 네. 이렇게 리로드 해주시고 요 방화벽 명령어만 PPT에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좌측 하단에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는 제가 뭐 사실 미리 해놨기 때문에 닫고요. CC2000은 설치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CC2000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를 열어서 커맨드 컴플릿이라고 친절하게 표시까지 해주네요.
정말 느리네요. 이거 설치하는 걸 미리 영상으로 그냥 찍어 놓을 걸 그랬나 보네요. 일단 뭐 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설치부터 그냥 다 해볼까요? 저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CCKM 일단 바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CCKM 설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설치할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 CCKM 폴더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빈 파일, 설치 파일 넣어주고요. 명령어도 똑같이 cd로 하고 cd, 그리고 폴더 이름 cd CCKM. 나가줘야지. 터미널을 다시 열게요. cd CCKM ls. 네, 그럼 또 이제 똑같이 CCKM 설치 파일이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키 위아래를 계속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전에 쳤던 명령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수도. 아이고. 그러면은 어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자, 처음부터 다시 칠게요. sudo sh 띄고 점 슬래시, 그리고 설치 파일 k 매니저 언더바 셋업 언더바 대문자 CCKM 다시 2.2.217 다시 08.bin. 네, 그럼 수도로 실행을 했으니까 암호 7하고 나오고요. 리눅스 제가 접속한 계정에 비밀번호를 치면은, 네, 이렇게 설치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PPT 우측 하단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제 좀 있으면 CC2000 설치할 때랑 똑같이 GUI가 표시가 될 거예요. 하지만 또 이것도 제 발음과는 다르게 금방 뜨네요. 예, 떴군요. 네. 채팅창에 소속 성함 쓰지 못하신 분들은 꼭 남겨주시고요. 따로 뭐 소리 안 들린다는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오늘 뭐 마이크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K 매트릭스 매니저 여기서부터도 완전 윈도우랑 똑같죠. 사실, 예, 그래서 요 터미널 창 열어가지고 설치 파일 위치 확인하고 불러오고 실행해 주는 것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 윈도우랑 똑같아요. 넥스트. 네, 또 설치 위치 확인하고 저 설치를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네, 그럼 또 설치바가 진행이 되죠. 네, 정말 그래도 CC2000과는 다르게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좀 설치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네, 설치 완료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CCKM도 8 HTTPS 서비스 포트를 8443으로 쓰는데 CC2000 버전 3도 8443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에 CC2000 설치하실 때 뭐 사실 CCKM이랑 CC2000을 같은 서버에 동일 서버에 설치할 리는 없겠죠. 혹시라도 뭔가 이제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CCKM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오버 IP 장비에서 뭐 8443 서비스 포트를 쓰고 있다. 그러면 설치할 때 꼭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빠르게 저희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CCVSR 설치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터미널 또 새로 이제 열고요. 저는 이렇게 수동으로 하지만 뭐 클리어나 뭐 여러 명령어로 저 터미널 창을 새로 리로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저는 깔끔하게 이렇게 새로 아예 열었고요. CCVSR도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빈 파일은 아니고 저 런 파일인데 여기 설치 파일을 이제 이동을 시켜 놨습니다. CCVSR 명령어도 똑같이 CD로 시작합니다. 지금 PPT에 좀 그 앞글자가 대문자로 좀 잘못 입력이 됐는데 소문자로 CD, CC, VSR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CD 다음은 뭐다? LS다. 이거는 이제 무지성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나와야 돼요. 딱 하면 여기 설치 파일 이름이 나오죠. 이거는 CHMOD라고 이게 그 이 실행 파일에 권한을 주는 그런 리눅스 명령어라 하더라고요. 근데 CCVSR은 CC2000이랑 CCKM은 요 CHMOD 없이 바로 그냥 sudo sh로 그냥 실행을 해버렸는데 이 VSR은 요 파일 확장명이 빈 파일이 아니라 런 파일이라 그런지 요 CHMOD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HMOD 띄고 음? A 더하기 X 그리고 VLS 확장명 쳐주고 ls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우리가 아는 수도로 입력을 해줍니다. 실행 파일을 수도로 이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을 제대로 쳤으니까 패스워드 치라고 나오고요. 암호를 입력하면은 CCVSR도 이제 이렇게 요 터미널 창에 막 뭐가 나옵니다. 이게 more이라고 이제 19% 이렇게 뜨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기다린다고 이제 퍼센테이지가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수동으로 이렇게 엔터를 쳐줘야 이게 20%, 21%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엔터를 쭉 치겠습니다. 여기 그 PPT에도 엔터 반복이라고 나오시죠? 엔터 반복, 엔터를 이렇게 계속 쭉 치다 보면은 이제 100%가 되고 Do you agree to the end user software license agreement라고 나오는데
동의를 해야겠죠. 동의를 누릅니다. Y 엔터. 예, 예. 지금 또 이제 막 설치가 되네요. Y 막 누르다 보니까. 예. 사실 이게 설치 완료입니다. 이렇게 엔터 누르다가 Y 계속 누르면은 이렇게 알아서 설치가 돼요. 여기 보시면 더 CCVSR installation is complete. CCVSR 설치가 완료됐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CCVSR이나 CC2000이랑 CCKM에 실제로 뭐 장비 다 연동시켜서 실행하고 이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다시 뭐 저희 A10 코리아 벙커에 방문하시거나 좀 필요할 때가 필요하시게 되면은 직접 방문하셔서 혹은 또 다른 이런 원격으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는 걸로 일단 진행을 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럼 일단 CC2000, CCKM, CCVSR 리눅스 설치는 이쯤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제 시간은 지금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설치 폴더 하나 만들고 그 폴더에 설치 파일 넣어 놓으신 다음에 터미널 열어서 이런 식으로 폴더 찾아서 이제 설치 파일 실행하는 수도로 설치 파일 실행해 주시면은 사실 끝이에요. 중간에 물론 이런 방화벽 열어주시는 것도 방화벽에서 서비스 포트 열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CCKM도 마찬가지로 수도로 이제 설치 파일 실행해 주는 거. 네, CCVSR만 이런 좀 CD 이거 CCVSR 하고 CHMOD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로 다시 설치 파일 실행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엔터 치다가 이제 Y 치고 하면 이제 설치가 완료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난 한 달간 있었던 기술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먼저 US3342를 PC 두 대 다 연결하고 이제 PC를 끄고 켤 때 US3342도 약간 그 전원 자동 감지하는 것처럼 PC 부팅할 때 뭐 마지막으로 선택한 포트가 이제 그 포트로 자동 전환돼서 뭔가 전원 감지하는 것처럼 전환돼서 이제 구동하는지 문의였는데 이제 US3342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기능이 뭐 따로 있지는 않고요. 네,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선택했던 그 포트로 자동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다만 이제 PC에서 이제 전원을 못 받을 US3342가 PC로부터 전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 이제 USB 전원이 감지되는 PC로 자동으로 이제 포트가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V819 무선 비디오 연장기인데요. 이거를 사용 중에 그 V819 송신기 장치를 소스 장치에서 뺐다가 다시 연결하면 TX랑 RX가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V819는 기본적으로 수신기가 송신기로부터 비디오 신호를 5분 이상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 같은 경우는 V819 송신기를 소스 장치에서 빼고 5분이 초과한 상태에서 다시 연결을 하신 거예요. 근데 대기 모드 상태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서로 TX와 RX가 이제 연동이 안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으시면 사실 이 대기 모드 자체를 비활성화하는 펌웨어로 V819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V819의 이 펌웨어는 저희 A10 플레이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RS426 1000, RS426 1200 저희 A10에서 취급하고 있는 서버렉이죠. 이 서버렉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서버렉을 구매하고 델 R740 서버를 설치하려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RS422 1000이랑 1200이 이제 렉 뎁스가 다르니까 이게 실제로 그 제품 사이즈 자체가 뭔가 다른 건지 그래서 어떤 서버렉을 구매해야
이 R740 서버 마운팅을 좀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의가 있었고요. 근데 이 렉 사이즈 규격은 표준이 이제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실 그 렉 뎁스, 그러니까 그 마운팅하는 나사를 박는 나사에서 앞에 전면 나사에서 후면 그 렉 마운트 그 나사를 박는 것까지의 길이 자체는 그 RS425 1000하고 1200이 사실 다 같은 사이즈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1200이 이제 더 이제 렉 뎁스가 긴 이유는 그 렉 마운트 공간 후면에 안쪽에 이제 케이블이나 멀티탭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뒀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뎁스가 긴 거고요. 다만 이제 이 고객분한테 안내를 드린 내용은 R740은 어차피 이 너비가 이제 짧아서 이제 RS425 1000을 쓰든 1200을 쓰든 어쨌든 앞뒤로 다 렉 나사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짧아가지고 앞에만 나사를 이제 박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렉 서버에 선반을 먼저 설치하고 그 위에 그냥 서버를 올려서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안내를 드렸었고요. 네. UPS OL1500HV 설치 중에 설치를 완료하고 이제 전면 UPS 전면 LCD 패널에 느낌표 표시와 함께 AC라는 에러 코드가 표시가 되고 비품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UPS 전원선이 이제 내부 배터리에 연결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UPS 전면 패널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열어가지고 저 빨간 선 있죠. 빨간 선을 선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 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에러 코드가 계속 뜨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UPS를 설치하시고 나서 반드시 전면 패널을 이제 뜯어내신 다음에 이게 손으로 이렇게 빼면은 열리거든요. 패널을 여시고 저 빨간색 저 배터리 선을 연결을 하신 다음에 다시 닫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연말 연초에 굉장히 이슈가 있었던 로그4j 이슈가 있었죠. 저희 A10 제품 같은 경우에는 CC2000 CCKM의 경우 로그4j 버전 1이 적용됐으나 디세이블 상태로 코딩이 됐기 때문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나머지 CCVSR, KN, SN, PDU 시리즈 제품들은 로그4j 자체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로그4j 보안 취약성 이슈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아직 채팅창에 소속 성함 안 남겨주셨으면 꼭 써주시고요. 이제 기술, 네, 네. 마지막 기술 이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SN9108 웹 GUI의 포트 접속 속성 탭으로 들어가면 실행 모드가 사용 안함으로 나옵니다. 이게 1번 컴포트만 이제 실행 모드가 사용 안함으로 나오는 경우였는데요. 이거는 저도 이제 얘기를 듣고 처음 알았어요.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모뎀 사용할 때 SN9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모뎀을 연결하기 위해 OOBC, 그러니까 OOBC가 이제 모뎀이잖아요. 모뎀을 연결할 포트를 컴 1번에 이제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 1번 포트가 기본적으로 사용 안함으로 돼 있었고요. 왜냐하면 모뎀을 연결해서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즘 모뎀을 안 쓰죠. 그래서 이거는 웹 GUI에 들어가서 장치 관리, 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컴 1번 포트가 사용 안함으로 뜨고 있었는데, 이거는 장치 관리의 OOBC 설정에 들어가셔서 저 콘솔 포트 설정을 그래서 이제 저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포트 넘버 저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포트 넘버 디세이블, 여기 모뎀 세팅 포트 넘버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 디세이블을 선택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코너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술 용어 코너인데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처음 설명드릴 기술 용어는 액티브X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액티브X 뭐 없앤다, 뭐 불편하다. 액티브X는 이제 브라우저에
MS 웹브라우저에서 익스플로러 쓸 때 이제 플러그인이고요. 이거는 특정 웹사이트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실행할 때 설치해서 이제 설치하게 되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A10 제품에서는 오버 IP 스위치에 익스플로러로 접속할 때 액티브엑스를 설치하고 이 액티브엑스가 이 뷰어 기능을 이제 실행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HTML5 이제 액티브엑스나 자바 사용이 설치가 안 되는 환경들이 종종 있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액티브엑스나 자바 그런 플러그인 설치 필요 없이 이제 KVM 오버 IP 스위치에 바로 접속해서 이제 또 연결된 서버 PC를 제어하기 위해 이제 기존 HTML에서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까지 표현하도록 발전된 웹 프로그래밍 언어 HTML5가 추가된 들어간 이제 펌웨어가 나와서 요즘 나오는 이제 펌웨어들은 다 웹 클라이언트라고 요 자바나 액티브엑스가 필요 없는 뷰어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CC2000이나 이 소프트웨어 설치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채팅창에 소속 성함 남겨주시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뭐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서라도 참석했었다라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